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범준 법무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등을 설명하면서 항상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회생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이 채권자 입장에서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이 나게 된 경우에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과 함께 안내문을 채권자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이 되는 경우에 개시 결정 통지와 함께 채권 신고 안내문 등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권자가 이제 채권 신고를 하게 된 이후에 시인을 하는 채권자도 있을 거고 부인을 하는 채권자도 있을 텐데요. 부인을 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통지서라는 것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지서와 함께 조사확정 재판 안내문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난 시점 이후에는 주요사항 요지 통지라는 것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주요사항이라는 것에는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 청산가치, 계속적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나면은 관계인 집회가 이제 보통 잡히게 되는데요. 이 관계인 집회 안내문과 위임장 등 양식 등을 보내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외상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한다거나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행위들을 일단은 중단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매출 채권, 외상 채권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물건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들은 채권자한테 저희한테 일단 불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항상 돈을 받고 공급을 하셔야 된다.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외상 매출 채권 증대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포괄적 금지 명령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채권자들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문제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시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괜히 비용만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다. 가압류를 신청했다.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어떤 결정이 안 나왔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나 채권 압류 추진 결정이 안 나왔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결정이 나오기 전 상태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절차를 중단하시고, 즉 취하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미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됐거나 압류 추진 명령 결정이 되었거나 경매 절차가 개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절차를 취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하였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그대로 두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을 이미 다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런데 소취하를 할 경우에는 인지의 일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소취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보다는 개시 결정이 난 이후에 취하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잠시 후에 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재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새로이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이 납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저희의 채권은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 신고를 하게 되는 절차를 통해서 시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해서 시인을 하게 되면은 채권자 표에 기재가 되고요. 채권자 표에 기재가 되는 것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시결정 안내와 채권신고 안내문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